자, 이 슬라이드에는 파워 디바이스의 형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스위칭 디바이스, 파워 스위칭 디바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이야기하는데, 반도체는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이제 전도체를 이제 컨덕터라고 하고, 부도체를 이제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세마이 컨덕터, 이제 컨덕터인데 세마이, SEMI, 세마이가 반, half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 파워 반도체 소자는 바로 이제 파워 전도체와 부도체의 이제 중간 물질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는 전도체로도 사용하고 또 끊어줘야 될 때는 부도체로 사용하고, 그래서 온, 오프, 전도체로 사용할 때는 온이라고 그러고 부도체로 사용할 때는 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 바로 스위치죠. 그래서 스위치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종류를 여기 스크린에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도체 스위칭 소자라는 이제 소재가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리콘 종류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합니다. 차세대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많이 이제 개발돼야 되고, 일부 실험실에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관한 연구가 지금 어떤 정책 과제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실리콘 카바이드 이 종류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쪽으로 대부분이 이제 실리콘 반도체 쪽이고, 실리콘에 비해 실리콘 카바이드의 특징은 열에 강하다는 거죠. 과열. 아주 고온에서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리콘 이쪽의 스위칭 반도체는 이제 접한 면에서의 동작 온도가 150도, 보통 100도 내지 150도 정도까지 이렇게 동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도 이상 간다든지 그러면은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 온도가 보통 동작시키는 게 한 100도씨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쪽의 반도체는 동작 온도가 뭐 한 300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 쪽으로 지금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고온에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아주 작은 공간 내에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 지역에 가서도 이 스위치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핫 리전 있죠. 시스템에서 보면 아주 고온으로 동작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동작을 해낼 수 있으니까 바로 장착이 가능하겠죠. 쿨링 소자를 별도로 안 달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동작 온도가 보통 한 100도 정도까지, 뭐 아주 높게 본다면 150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동작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쿨링을 위한 별도의 소자를 달아줘야 돼요. 옆에다 반도체에다가. 그래서 좀 커지겠죠, 사이즈가. 왜냐면은
방열판도 달아줘야 되고 또 때로 필요하면은 팬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열을 동작하는 열을 줄여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카바드 같은 경우 이 자체가 굉장히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히트 싱크 방열판도 사이즈가 뭐 없다든지 줄어도 되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차세대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전력전자에서는 주로 실리콘 스위칭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스위칭 반도체 쪽은 이제 주로 이제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PN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PN 접합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막 크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종류에는 쇼트키 다이오드,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목적 다이오드, 또 고속 회복 다이오드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에는 이제 과거에는 바이폴러 정성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색깔이 좀 그레이로 이렇게 좀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덜 중요하다. Low importance on market 소자는 이제 그레이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BJT는 현재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안에서는 모스핏과 IGBT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스핏에는 N채널 모스핏과 P채널 모스핏이 있는데 우리 스위칭 반도체에서는 대부분이 N채널 모스핏입니다. P채널 모스핏도 나옵니다만 용량이 작은 거에 아주 한정적으로 비율로 보면은 N채널 모스핏이 90% 이상, P채널 모스핏은 한 10% 이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N채널 모스핏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GBT에는 좀 이제 하이브리드 스위칭 소자입니다. 그래서 IGBT는 모스핏보다는 좀 용량이 크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용량도 크고 전압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스위칭 소자가 바로 이 IGBT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사이리스터는 이제 용량이 굉장히 크죠. 대형 용량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리스터는 GTO, IGCT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GBT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대용량까지도 다룰 수 있는 그런 IGBT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다이오드의 그림입니다. 터미널 단자가 두 개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PN 접합이기 때문에 터미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모양을 보면은 저 사이리스터는 이제 다이오드에다가 여기 약간 작은 어떤 트리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쪽에는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방아시 역할을 하는 이런 작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사이리스터가 되겠습니다. GTO는 여기 이제 드라이버가 있어요. GTO 같은 경우에는 구동할 때에 아주 큰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사이리스터와 GTO의 차이점은 둘 다 대용량을 씁니다. 그런데 사이리스터는 트리거링을 하는데 전류가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GTO는 트리거링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메인 전류의 약 한 20%에서 30%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하기 위한 회로가 이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자, 파워 레이팅, 이제 스위칭 소자의 전력의 크기의 한계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워 모스핏 같은 경우에
저희 파워 모스핏 같은 경우에 파워 레이팅, 이제 전력의 그 최대 크기가 되게 이제 전압 같은 경우에 한 1000V, 전류 같은 경우에 한 이렇게 시중에 1000A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이 고압 파워 모스핏 같은 게 전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고전류 파워 모스핏 같은 전압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전류나 전압이 파워 모스핏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은 한 500V 정도 이하까지 지금 파워 모스핏이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류 같은 경우에도 소자 한 개에 다룰 수 있는 이제 전류가 한 50A 정도까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워 모스핏은 되게 작은 용량의 영역에서 다루는 스위칭 소다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래도 500V, 50A 그래도 굉장히 크죠. 한 2.5kW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다 파워 모스핏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뭐 세탁기라든지 뭐 에어컨 이런 부분 다 파워 모스핏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그 소자가 굉장히 많죠.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파워 모스핏보다도 조금 이제 용량이 큰 영역이 바로 IGBT 쪽입니다. 이쪽인데 IGBT 쪽은 여기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한 수천 킬로볼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천 킬로볼트. 그다음 전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수천 암페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모스핏보다 확실히 IGBT는 거의 수천 킬로볼트 전압까지, 그리고 전류도 보면 한 뭐 2000까지, 2000, 3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위의 영역, 더 위의 영역이 바로 사이리스트 영역입니다. 사이리스트 SCR이라든지 GTO 이런 건 사이리스트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사이리스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스위칭 소자 중에 최대 용량까지 다룹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GTO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다룰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IGBT가 용량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지하철과 같은 차량도 IGBT로 구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TO로 다루던 부분이 IGBT 용량이 다룰 수 있는 그 파워 능력이 굉장히 증가를 해가지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IGBT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구동할 수 있는 그 전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좀 작은 용량은 이제 파워 모스핏이고 중대까지 됩니다. IGBT가 중용량 내지 대용량까지 IGBT고, 그 다음에 아주 거대한 용량까지도 GTO 사이스트 계열의 소자들이 지금 다룰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전력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잡아놨습니다. 소개해놨습니다. 자, 심볼입니다. 심볼. 여기서도 이제 심볼 다 할 필요는 없고, 다이오드, 사이리스트 심볼, GTO 뭐 이 정도로, 또 IGBT, 또 N채널 모스핏 이 정도로 공부를 해주면 될 거. 나중에 또 다시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스캔 한번 전체로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새로 나옵니다. 자, 전력 소자의 응용. 이것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 뭐 자동화 기기라든지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소자 응용은 주변에 보시고 전기를
꽂아서 쓰는 어떤 그 장치라든지 그게 있으면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스위칭 할 때 일어나는 전압과 전류의 파형, 이것도 나중에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전자라는 것은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그러한 걸 이제 연구하는 분야다. 파워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워 프로세싱 종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 전력 변환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 렉티파이어라고 하고, 이것을 인풋이 교류고 아웃풋이 DC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교류와 인풋이 교류고 출력이 직류인 그러한 전력 변환 장치가 바로 정류기가 됩니다. 정류기 기능이 있고, 여기 이제 AC/DC 컨버터 바로 정류기죠. 렉티파이어하고 AC/DC 컨버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C/AC 컨버터가 있습니다. AC/AC. 입력이 AC고 출력이 AC인 그러한 전력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C/DC 컨버터가 있습니다. 입력이 DC고 출력이 DC인 그러한 전력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류, 정류 변환기. 그 다음 DC/AC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버터라고 하죠. 입력이 DC고 출력이 AC입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에서는 4가지 기능을 있다. 그 4가지 기능은 첫째로 AC/DC 컨버터, 이거 정류기가 됩니다. AC/DC 컨버터. 그 다음 둘째로 AC/AC 컨버터. 그 다음 세 번째로 DC/DC 컨버터. 자, 네 번째로 AC/DC 컨버터. 이건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기의 반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라는 정류기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정류기 기능과 반대 기능이라고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동기, 구동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4가지의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P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UPS 시스템은 이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하가 이제 크리티컬한 부하, 아주 중요한 부하일 경우에 우리 상업용 전기가 샷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샷다운 되더라도 아주 크리티컬 부하에서는 전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에너지 저장을 해 놓았다가 이 메인 쪽이 파워가 이렇게 샷다운 됐을 때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부하에 이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끊기더라도 이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렇게 늘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전원 장치를 무정전 전원 장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숙제로 제가 낸 부분인데, 별도로 내가 그 PPT를 이용해서 따로 그 강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영상을 보시고 숙제를 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컨버터 시스템은 구조가 여러 되어 있는데, 자, 인풋 파워 소스라고 합니다. 인풋 파워를 파워 소스라고 하고, 아웃풋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파워에서 이렇게 그 필터가 있죠. 들어오는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워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피드백 받아요.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컨트롤 레퍼런스 신호 비교를 해서 컨트롤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스위칭 소자 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넣어서 파워 컨버터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컨버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인풋 필터, 아웃 필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입에 끼고 있죠. 마스크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필터라는 것이.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필터라는 것은 이제 필요한 시그널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해로운 신호는 리젝트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신호의 노이즈도 이렇게 타고 오겠죠. 원하지 않는 신호가. 그러면은 인풋 필터에서 이 노이즈 신호는 리젝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신호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시켜주게 됩니다. 출력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을 보낼 때도 이 필터가 출력에서 원하는 신호만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원하지 않는 신호는 이제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유도 이 마스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이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입을 통해서 어떤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는 것을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 필터도 보면은 소스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나쁜 신호로 걸러주지만은 우리가 파워 컨버터에서 역으로 나쁜 신호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호도 역시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신호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나쁜 신호도 이렇게 차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필터입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은 나쁜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것도 막아주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죠.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필터도 파워 소스에서 파워 컨버터로 들어오는 나쁜 신호도 막아주고 좋은 신호는 물론 통과시켜주죠. 우리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막아주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공기는 통과시켜주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필터하는 역할이. 파워 컨버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필터는 나쁜 시그널, 파워는 차단해주고 좋은 파워는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즘에 이제 파워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소자와 그 다음 컨트롤 소자, 센서가 이렇게 하나의 그 스마트한 파워가 됩니다. 그죠? 하나의 결합됐죠. 원래는 파워 스위칭 소자가 있고, 그 다음 컨트롤하는 부분, 드라이빙 서킷이 있고, 그 다음에 센서, 피드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스마트 파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스마트 파워를 간단하게 가져와서 쓰면 돼요.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 1장에서 했던 거, 서머리가 있습니다. 서머리. 한번 보십시오.
자, 1장에서는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숙제가 하나 나갔습니다.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인데 어떤 파형이 있을 때 파형의 시료값과 평균값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